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인한 사망 사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전직 마약 수사 경찰 출신이시고요. 지금은 사이버 시민 마약 감시단을 운영하고 계신 전경수 단장을 연결합니다. 전 단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7월에 사망한 사건인데 이게 여러 가지 조사가 오래 걸린 모양이네요. 예. 사이버 시민 마약 감시단에는 지금 프로포폴 중독자 위한 재활센터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 감시단 산하에 제가 그런 중독자들, 예. 우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 새로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예. 중독증을 재활시키고 있다 보니까 입소문 듣고 예. 자꾸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중에 전화 상담이 많습니다. 재활센터가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문의가 온다. 예. 그 문의가 뭐 2년 전에 비해서 줄어드는 추세예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어떻습니까? 여전하다고 보면 됩니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그 마약 불법 밀매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판다는 것도 괜찮은데 예. 의료시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병원에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의료시설의 자성을 촉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정부에도 많이 건의도 했는데 예. 단속할 때만 그때만 깜빡하고 예. 지나고 단속하고 나면 그 단속이라는 것은 신고 또는 고발이 있어야 이제 의료시설 내에 그 수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일반적인 수사는 신고라든지 고발 고소가 고발을 제보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전히 상담받으러 오고 재활센터 문을 두드리는 분들 말이죠. 예. 여기저기 병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프로포폴을 놔달라고 한답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게 이제 중독의 속성상, 예. 그 사람들은 병원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예. 그와 반대로 이제 병원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예. 당연히 중독자를 발견했다고, 예. 보건복지부에다 신고를 하고, 예. 그 중독자를 치료를 시키는 방안을 광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병원은 그런 사람이 찾아오면 딱 보면 알죠? 중독자인지 아닌지. 병원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알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게 연용적으로 자꾸 온다든지 그게 중독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것을 말린다든지 어떤 그 장기 기간의 의뢰 중독을 치료를 할 때만 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그냥 주사 달라는 대로 주사 주고 주사비도 그게 약간의 돈이 아니거든요. 예. 상당히 고액을 받습니다. 예. 그런 게 상당히 사회적인 모순점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얼마나 받아요? 근데 지금 우리 중독자들의 이 치료를 받고 있는 중독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제약회사에서 출시할 때에 약 한 5만 원 정도 되면은 어떤 병원에서는 20만 원부터 30만 원부터 또는 40만 원 어떤 경우는 50만 원까지 받는 데도 있었답니다. 예. 중독자인 걸 상당히 폭리를 취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중독자인 걸 알면서도 그냥 돈 때문에 그냥 주사를 투약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시설에 오는 사람들을 옷을 팔목이라든지 이런 정맥 주사 흔적을 보거든요. 예. 주사기가 꽂을 수 없을 정도로 재봉틀로 씨를 박은 것처럼 촘촘히 있습니다. 예. 심지어 팔목에 이제 주사도 꽂을 데가 없으면은 목에 있는 혈관에까지 주사를 잡아줘 그 흔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누가 그랬냐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번갈아가면서 꽂았다 그러더라고요. 참. 어느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당형님은. 우리는 이제 무료 재활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돈 안 받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중독된 원인을 규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병원에서 일어난 거. 그다음에 피로폰 마약 같은 경우는 불법 밀매자들한테 유혹당해가지고 마약이 뭔지도 모르고 한번 중독되면 빠지 못 덫에 걸리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가려가지고 수사기관에다가 당연히 의뢰를 해가지고 판매상을 잡아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서 그렇게 정말 재봉틀로 박은 것처럼까지 주사가 투약됐다라는 거 아시면 그걸 다 고발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럼요.
지난번에는 그 전부 저기 자료를 다 넘겨줬습니다.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강남 일대 서울 시내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이 벌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게 2011년부터 2012년. 예. 그런데 지금, 그래도 불구하고, 엄성적으로는, 그렇게 아직도 그런 것이 건들되지 않고, 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담을 통한 제보라든지, 예. 또는 이런 개인적으로, 우리는 관공서가 아니니까 그 사람도 편안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2년까지 그렇게 일제 조사를 한번 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매 건마다 어느 병원인지 파악하시면 지속적으로 좀 신고하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지금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예. 이제 우리는 역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우리도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회원들의 한 푼 두 푼 내는 회비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일이 그것을 할 수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제도적으로 이 프로포폴의 어떤 투약 과정에 대해서 뭔가 정비가 필요한 거죠. 아니, 저는 그거를 여러 가지 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그 프로포폴 이외에도 그런 대체 약물들이, 즉 말하자면은, 내시경 수술하는 데 필요한 약들이 다 있답니다. 굳이 프로포폴을 성형외과라든지, 또는 비만 클리닉이라든지, 산부인과는 둘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이제 왜 그렇게 쓰느냐. 그거는, 상당한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절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이버 시민 마약 감시단의 전경수 단장이었고요. 계속해서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을 연결합니다. 2012년 이 당시에 의사들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의사들이 중독인 걸 뻔히 알면서 심지어는 주사바늘 자국이 재봉틀로 실박은 것처럼까지 나와 있는데도 그냥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주사를 한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일부 굉장히 그런 이제 극히 드문 경우지만 아주 극소수의 비도덕한 의사들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현실이다. 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극소수입니다. 막을 수 없을까요? 지금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한 2년 전에도 인터뷰에서 이제 이상한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이 정부가 이 프로포폴을 이제 마약류로 분류를 해서 지금 관리를 이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사람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를 빠져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그 의료인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방법은 그 의료인 개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2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유통에 대해서 유통의 그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감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 협회가 주장했던 것이 RFID를 빨리 이 프로포폴의 이제 유통에 좀 적용을 해달라. RFID가 어떤 거죠? RFID는 이제 그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이제 준말인데요.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그 병마다 프로포폴의 포장 단위마다 이제 칩을 심어서 각 그 개별 단위로 그것을 전부 다 이제 유통 과정을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생산 과정에서 어느 제품이 어디를 경유해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에서 사용됐다는 것을 전부 다 이제 관리할 수 있죠. 이른바 유통 이력제 이런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지금 저희 기대보다는 많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아마 1차 시범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불과 10월 25일이니까 아마 한 이틀 전쯤에 그
2차 시범 사업을 이제 공고가 나가서 아마 좀 빠르면 내년도쯤 될 것 같은데 예. 이 RFID를 가지고 이제 그 유통 관리를 좀 철저하게 강화하면 예. 좀 더 이런 문제를 많이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유통 이력제가 실시가 되면은 특정 병원에서 프로포폴이 좀 많이 처방된다든지 이런 게 금방금방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네 모니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들도 아무래도 조심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게 그러니까 뭐 수면 내시경 등등 할 때 사용되는 약물인데 네. 프로포폴 말고 대체 약물이 여러 가지 있다면서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분 얘기하시는 말미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예. 대체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포폴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예, 예. 이것은 대단히 옳지 않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먼저 이 프로포폴은 그 정맥 마취, 주사 마취제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마취제입니다. 예. 왜냐면 이것이 이제 이게 77년도에 이제 개발이 된 건데, 예. 마취과 의사들과 일반 의사들이 이 프로포폴을 즐겨 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작용 시간이 이 마취에 걸리기까지, 예. 그 마취에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아하.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마취 도중에 이 주사제를 쓰더라도, 예. 마취에서 회복시킬 때 이것을 끊으면 또 불과 몇 분 만에 깨어나기 때문에 금방 깨어나고 네 그렇게 쓸 수 있는 마취제가 별로 없거든요. 예. 모니터만 잘 한다면 예. 매우 안전하고 예. 효과적인 마취제이기 때문에 예. WHO에서도 이 프로포폴은 필수 의약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즐겨 쓰는 건데 예. 이제 그 뭐 익히 알려진 대로 뭐 호흡 부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모니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 약물을 좀 더 신중하게 잘 쓰도록 해야지 이것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환자분들이 더 큰 피해를 보시죠. 네. 그러니까 유통 이력제 같은 거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 지금 아직 네. 시범 사업 단계다 말씀하셨고 네. 의사협회나 이런 차원에서도 이런 거 좀 과다 투약하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좀 영구히 제명한다든지 이런 좀 강력한 조치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뭐 영구 제명까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한 그 저희가 자체적인 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근데 이제 좀 협회에서 좀 애로사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예. 첫 번째는 협회가 그런 저희가 이제 자정 능력을 가지려면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가 돼야 되는데 예. 아직은 그런 권한이 부여가 되질 않아서 아하. 저희가 어떤 회원들에게 강제력을 실시할 수 없는 그런 좀 한계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지만 이제 다른 그 여러 가지 뭐 의약품 관련된 거 혹은 의사들의 진료와 관련해서 정부의 매우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많기 때문에 예. 이 간섭과 통제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제 정말 시쳇말로 신물이 나서 이런 그 협회가 나서서 이것만큼 우리가 스스로도 지금 관리와 통제를 우리 스스로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에조차도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규제나 통제에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네. 이 프로포폴 관련돼서는 필요한 통제인데도 자꾸 인식적으로 좀 거부한다 이런 얘기로군요. 이것은 뭐 통제 문제는 아니고요. 프로포폴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이 자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포폴의 남용에 대한 해결책은 그 RFID의 시행이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범 사업 빨리 좀 진척이 돼서 제도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한규 전 의사협회장이었습니다.